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습 이어나갑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난 시간까지 지수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수학 익힘책 풀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흐름의 연속성상이 있는 삼각함수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68페이지 좀 펴주세요. 168페이지에 수학 익힘책 중에서 삼각함수 중에서 한 8문제 정도만 같이 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다룰 문제는 3번 문제인데요. 각 세타가 2, 4분면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러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배웠던 그 삼각함수를 배웠던 그 삼각형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 삼각형을 소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13분의 5만 봅시다. 13이고 여기가 5라면 즉 빗변이 13이고 밑면이 5라면 높이가 12인 직각삼각형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13분의 5가 되겠죠. 이러할 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5분의 12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할 게 바로 부호입니다. 이 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인 그런 사분면이죠. 그래서 코사인도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같은 이유로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정말로 이 삼각형이 5와 12와 13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5와 12와 13이 아니라 그것의 배수겠죠. 5K와 12K와 13K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왜 자신 있게 5분의 10이라고 썼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5K와 12K라고 한들 이 K들이 송송 즉 약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있게 K를 없애고 그냥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삼각비 아니겠습니까? 네, 자 3번은 이렇게 푸는 것이었고 그 다음 문제로 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삼각함수에서 마이너스 자 5번은 우리 코사인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이런 것에서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얘를 좀 크게 넓혀 봅시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어디 영향을 준다? 이건 y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 3도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거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x 앞에 있는 이 2라고 하는 것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코사인에 대한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뭡니까? 2파이죠. 그 2파이를 이 2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죠? 이 2를 바로 그렇습니다. 분모에 내려서 즉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코사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원래 보세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은 코사인 함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 최대와 최소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들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그대로 1과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최대와 최소는 3씩 더해지겠죠. 그래서 최대가 4고 최소가 2가 되는 겁니다. 일단 1번, 2번, 3번은 다 맞았어요. 그러면 4번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깐 지워 볼게요. 자, 4번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에다가 x 값에다가 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0을 넣으면 이 2x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바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1 플러스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3이 그대로 와서.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y값이 바로
2가 아니라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그럼 5번은 맞다는 소리인데 왜 맞는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함수를요.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함수를 쓸 때 2로 묶어 보겠습니다. 2로 묶으면 x는 그대로 오겠지만 파이는 마이너스 파이가 아니라 2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3은 그대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함수는 당연히 어떤 함수가 이동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하는 함수가 평행 이동을 했겠지. 그죠? 평행 이동을 할 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5번 풀이였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 펴주세요. 이게 아닌데. 여기 있다. 자, 6번은 sin x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이만큼 이동했다는 건 파이가 어딥니까? 여기가 파이죠. 시작점이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치는 그런 함수가 사실 마이너스 무한에서 시작하겠지만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함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원래의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y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sin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y는 마이너스 sin x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y는 마이너스 sin 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일단 y는 마이너스 sin x를 그려볼 겁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내려가던 것이 올라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간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sin x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해봤자 y는 마이너스 sin x가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주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절대값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1번 문제 봅시다. 좀 크게 해볼까요? 네, 1번 문제는 sin x가 절대값이 붙었어요. 이 주기는 원래 보세요. 이 주기는 원래 sin x가 2파이인데 절대값을 붙이면 sin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2를 나누라고 했죠? 2를 나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돼서 그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 원래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렸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이 음수의 값이 양수로 변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 음수의 값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주기가 0에서 시작해서 이 파이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도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도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인데 그것을 2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탄젠트 x는 잘 알고 있죠. 주기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파이입니다. 그럼 코사인의 절대값 x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니에요. 보세요. 코사인 x는 어떤 함수냐면요. 보세요. y는 코사인 x는 어디 축이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인 거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fx와 f의 마이너스 x가 같은 함수를 y축 대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사인 x에 바로 x를 넣던 마이너스 x를 넣던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건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사인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코사인 x와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그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sin ex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sin x 보세요. 여기서 sin x의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이 x 앞에 있는 2를 나눠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나머지 주기는 전부 다 파이고 4번 보기만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좀 먼저 볼 게 주기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사인은 이런 함수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함수값이 1이 되면 끝나는 함수잖아요.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이 2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물음표에서 이 사이의 값이 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볼 겁니다. 0에서 시작해서요. 0에서 시작해서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그 지점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다가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이 4라고 하는 이놈이 주기값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0에서 4까지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주기는 4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그걸 뭘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거는 넘기면 4분의 2파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알파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b 자리에 그렇습니다. b가 바로 2분의 1인 거죠. 즉 b가 2분의 1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 즉 주기 4라고 하는 거는 2파이 분의 나눌 때 b를 나누겠죠. b를 나누는데 b가 바로 b파이를 나누는 거죠. 미안합니다. b파이를 나누는 건데 b파이가 2분의 1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뭘 알아낼 거냐면 a와 c를 한번 알아봅시다. a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겠죠. 근데 보세요.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대값과 최대값을 이 한자로 이렇게 쓸게요. 최소값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2a인데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가 나오겠죠. 근데 잘 알다시피 최대값은 3입니다. 그래서 c가 뭐가 되겠습니까? c는 a가 2니까 2 플러스 c를 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1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a는 2이고 b는 2분의 1이고 c는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네,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 어딨지? 네, 봅시다.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y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는 한 문자로 변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겁니다. 코사인을 좀 쉽게 c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리고 사인을 코사인 x를 c라고 두고 사인 x를 s라고 둘게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 c제곱 빼기 s 플러스 1이 되는데 잘 알다시피 c제곱 즉 코사인 제곱은 1에서 사인 제곱을 뺀 거죠. 여기서 s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잠깐만요. 자, 이것의 뭐를 구한다?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 이기 때문에 우리 1학년 때 했던 그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서 s제곱 더하기 s를 한 다음에 이 2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이 s의 개수, 즉 1의 반의 제곱을 하겠죠. s의 개수인 1의 반은 뭐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을 더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빼준 거죠. 4분의 1을 빼준 거기 때문에 4분의 1을 더해줘야지 이 등식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s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 즉 sin x가 뭐일 때? 2분의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의 최대값 즉 라지 m은 잠깐만요. 2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9죠. 미안합니다. 최대값은 4분의 9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값은 보세요. 이거를 그려보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가 y축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sin x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가깝죠. 그러면 최소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먼 곳인 1에서 최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라고 하는 m은 s가 언제일 때? s가 1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가 1일 때 m은 s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2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9를 하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그렇죠. 0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12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으로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13번은 살짝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여기서 묻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x축이 있고 우리는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만 보면 되겠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 되니까 여기를 0이라고 둘게요. 여기를 0이라고 두면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파이죠. 여기가 3파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파입니다. 자,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sin x를 y는 sin x로 보고 y는 3파이 분의 x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와 y는 3파이 분의 x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뭐를 구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3파이 분의 x라고 하는 거는 잘 알겠지만 3파이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개수인 1차 함수에 불과합니다. 즉 직선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0,0을 지날 거는 당연한 소리이고 x가 3파이일 때 뭐겠습니까? 3파이 분의 3파이는 1이죠. 그래서 3파이일 때 y값이 1이 나오는 그런 직선인 거예요. 그리고 3파이 분의 마이너스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파이일 때 이 함수 3파이 분의 x라고 하는 함수의 y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한번 세봅시다.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잠깐.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미안해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이어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점을 세보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곧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답은 7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삼각함수에 대한 방정식의 문제인데요. 이 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이꼴 k라고 하는 게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y는 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k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점이 존재해야 되겠죠.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즉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y는 이 사인, 여러분 사인 x를 s라고 두고 코사인 x를 c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써보면 2s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리고 s제곱 즉 사인 제곱은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뺀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c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사인의 범위를 잘 알고 있죠.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y 값을 계속 이어나가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c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 c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는 그대로 둘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2분의 c의 개수인 2분의 1의 반은 4분의 1이고 그것의 제곱은 16분의 1이겠죠. 근데 16분의 1을 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2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한 거죠. 그래서 8분의 1을 더해줘야지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계속 풀이를 이어나가면 마이너스 2에 c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분의 17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뭐죠? C가 코사인 X인데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2C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2의 최소는 어디다? 그리고 최대는 어디다를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최소, 최대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7이라고 하는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최대는 당연히 8분의 17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꼭지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1은 훨씬 더 멀리 있어야겠죠. 여기가 1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는 2를 집어넣은 값입니다. C가 1일 때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8분의 17인 거예요. 그 사이에 y는 k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k가 8분의 17 사이에 있다. 단 여기 등호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가함수에 대한 수학 입김체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